육 1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앉는 습관입니다.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자세가 사실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관절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앉는 건 쉬는 거지, 무슨 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 연구들은 놀라운 반대를 보여줍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자세는 걷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관절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은 체중의 3배 이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단순히 걸을 때보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 그 압력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앉아만 있는데도 왜 무릎이 아프지? 라는 질문,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바로 앉는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야기합니다. 서서 조금 불편한 것이 낫지, 앉아서 천천히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019년 세계정형외과학회에서는 오래 앉는 습관이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앉는 것 자체보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앉느냐, 얼마나 앉느냐가 계속 토론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앉기 습관은 관절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TV를 보면서 다리를 꼬고 허리를 뒤로 젖혀 소파에 파묻히듯 앉는 자세, 또는 컴퓨터 앞에 장시간 엉덩이를 붙이고 꼼짝하지 않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이지만 5년, 10년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릎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허리 디스크는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자세를 바꾸고 작은 습관을 조정하면 관절은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근육은 다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은 개선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관절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앉는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거실, 침대, 아니면 주방?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 맞는 맞춤 조언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무릎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앉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관절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가 곧게 서 있지 않으면 무릎과 고관절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똑바로 세워 앉으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자꾸만 굽어지고 편하다는 이유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구부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순간 척추의 압력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직립 자세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 압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1년, 5년, 10년 뒤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한번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오셨는데 진찰을 하다 보니 허리가 심하게 굽어 계셨습니다. 늘 소파에 기대어 앉는 습관 때문이었지요. 제가 허리를 곧게 펴는 연습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5분만 곧게 앉아도 허리가 뻐근하고 힘들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방석을 허리에 받치고 의자 깊숙이 앉는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리가 고다지니 체중이 무릎에 덜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허리만 펴는데 무릎까지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허리가 기울어지면 체중 분산이 어긋나고 무릎과 고관절에 불필요한 하중이 집중됩니다. 반대로 허리가 곧게 서 있으면 무게가 골고루 나누어져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결국 단순한 허리 세우기가 무릎과 허리 두 곳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너무 똑바로 앉으려는 습관이 오히려 척추 근육을 긴장시켜 더 큰 피로를 준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오래 곧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세의 변화 말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세우도에 틈틈이 위치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정된 바른 자세도 결국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쉽게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 깊숙이 앉기. 허리가 의자 등받이에 닿도록 깊이 앉으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집니다. 둘째, 허리 받침대 활용. 작은 쿠션이나 둥근 방석을 허리 뒤에 두면 허리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바닥 전체 붙이기.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야 허리가 곧게 유지됩니다. 발이 뜨거나 불안정하면 허리가 금세 무너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앉아 계신가요? 혹시 소파에 반쯤 기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닥에 앉아 무릎을 접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허리를 펴보시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몸의 중심이 위로 당겨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허리를 세우는 습관은 단순히 자세 교정을 넘어 관절 수명 연장의 핵심입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호흡도 깊어집니다. 몸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쉬운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제 첫 번째 좋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허리만 제대로 세워도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무릎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각도 하나가 무릎을 얼마나 살리는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무릎 각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실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위로 올라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앉아 계신가요? 사실 무릎의 각도는 관절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90도입니다. 즉, 허벅지와 종아리가 직각을 이루고 무릎과 엉덩이가 거의 평행을 이루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90도가 중요할까요? 무릎 관절은 마치 경첩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경첩은 일정한 각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90도로 구부렸을 때 관절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균형 있게 분산됩니다. 반대로 무릎이 과도하게 접히면 관절 앞쪽 연골이 눌리고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면 뒤쪽 인대가 늘어나 손상을 입습니다. 결국 직각은 무릎을 가장 편안하게 쉬게 하는 각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바닥 생활을 많이 하는 문화권에서는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서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90도보다 더 구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에서 다리를 접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반면 의자 생활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무릎의 직각 자세를 유지할 기회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릎 각도가 반드시 90도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무릎 각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움직임의 부족이라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릎에 과도한 각도를 주지 말라는 점입니다. 즉, 직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TV를 볼 때 항상 작은 방바닥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무릎이 120도 이상 접히는 자세였지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무릎 앞쪽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더 높은 의자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직각을 이루게 하자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집에 있는 의자의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보다 더 접히면 방석을 깔아 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반대로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뜬다면 발받침대를 두어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닿도록 해주세요. 아주 작은 조정이지만 무릎은 즉시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이 90도인지 아니면 더 구부러져 있는지 의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절을 지키는 시작은 바로 이런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무릎 각도 90도라는 단순한 원칙은 우리 몸에 여러 이점을 줍니다. 첫째, 무릎 연골에 균등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이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시킵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다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관절의 수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르게 앉는 습관은 단순히 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동시에 살려내는 중요한 생활 지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좋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이 직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관절은 10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래 앉아있지 않고 30분마다 일어서기라는 습관이 왜 관절을 살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지 않으신가요? 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 오래 앉아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손상이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하게 권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30분마다 일어서기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습관이 관절 건강에 주는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먼저 의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30분마다 이후 3분씩만 일어나 움직이면 무릎과 허리의 압박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혈관에 생기는 혈전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피가 아래로 몰려 혈관이 부풀고 무릎 관절은 압력에 짓눌리지만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순환이 회복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제가 30분마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권했을 때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걷는 게 힘든데 어떻게 30분마다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일어나기였습니다. 심지어 1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환자분은 알람 시계를 맞추고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는 것만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후,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많이 줄고 다리 근육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30분일 필요가 있을까요? 1시간마다 일어나면 안 되나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의견은 분명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30분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키기 쉬운 기준이기에 권하는 것이지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잠시 걷는 것,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받는 것, 물을 마시러 가는 것,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움직임의 리듬을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중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셨나요? 대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어보면 10번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세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30분마다 일어서는 습관은 단순히 관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심장과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피가 다시 흐르고 산소가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도 단순히 일어나 몇 걸음만 걸으면 기운이 되살아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조용히 관절을 무너뜨린다. 30분마다 일어나면 압력과 통증이 줄고 순환이 회복된다. 짧은 움직임이 근육과 혈관, 심지어 뇌까지 살린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시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앉은 지 30분이 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어깨를 펴고 2걸음만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평생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좋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쿠션과 받침대 활용이라는 아주 작은 도구가 주는 큰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꼭 어렵고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도구 하나가 관절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좋은 습관은 바로 쿠션과 받침대 활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는데 허리가 뜨거나 무릎이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지고 무릎과 허리에 불필요한 하중이 실립니다. 그런데 작은 쿠션 하나만 잘 두어도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늘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찰을 해보니 문제는 무릎 그 자체보다는 앉는 자세였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가 낮아 무릎이 심하게 접히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방석을 두껍게 깔아 높이를 맞추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받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자 높이를 맞추면 무릎이 90도에 가까워져 연골 압박이 줄고 허리 쿠션은 척추를 곧게 세워 허리 디스크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 발 받침대를 두면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닿아 체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 결과 관절과 근육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허리 쿠션과 발 받침대를 제공했을 때 3개월 만에 허리 통증 호소율이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도구에 의존하면 근육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체는 스스로 자세를 잡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절대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허리 쿠션입니다. 작은 쿠션이나 둥근 방석을 허리 뒤에 대어주면 척추가 자연스레 곧게 세워집니다. 둘째, 방석 높이 조절입니다. 앉을 때 무릎이 90도보다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방석을 추가해 의자 높이를 조정하세요. 셋째, 발 받침대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허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낮은 받침대를 두어 발 전체가 안정적으로 닿도록 하세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는 쿠션이나 방석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밤 바로 작은 방석 하나만 가져와 허리 뒤에 두어 보시겠습니까? 몸이 확실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쿠션과 받침대는 단순히 관절을 지키는 보조도구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허리가 편안해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무릎이 편해지면 오래 앉아 있어도 덜 피로합니다. 작은 도구 하나가 몸과 마음 모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허리 쿠션은 척추를 세워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보호한다. 방석과 발 받침대는 무릎 각도를 맞추고 체중 분산을 돕는다. 도구는 근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다. 여러분, 지금 집안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방석, 작은 쿠션, 발 받침대. 특별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하나씩 활용해 보세요. 관절은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좋은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무릎 각도를 맞추고 30분마다 일어서고 쿠션과 받침대를 활용하는 것. 이 4가지가 여러분의 관절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들이 어떻게 관절을 망치는지 다음 섹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무심코 습관처럼 꼬아 앉는 이 자세가 사실은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망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해 보입니다. 다리를 꼬면 상체가 안정되고
잠깐은 자세가 고정되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진 골반은 허리뼈를 틀어놓고 무릎 관절에는 비대칭 하중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한쪽 관절은 지나치게 눌리고 다른 쪽은 늘어지게 됩니다. 균형이 깨진 상태로 수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절염, 디스크, 척추측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한 재활의학과 연구팀은 다리꼬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골반 변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무릎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도 보고되었지요.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자에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던 분이었는데 오른쪽 무릎만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연골이 왼쪽보다 훨씬 얇아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수십 년간 오른쪽 다리를 위로 꼬아올려 앉는 습관이 오른쪽 무릎을 망가뜨린 것이죠.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단순히 다리 꼬는 습관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꼬는 건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짧게 1, 2분 정도는 큰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은 잠깐이라 생각해도 하루 누적 시간은 몇 시간에 이릅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여 결국 큰 손상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를 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편안함 뒤에는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리를 풀고 두 발을 바닥에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몸의 균형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대신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발을 모아 앉기.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두기, 다리를 꼬고 싶은 충동을 줄여줍니다. 의식적인 자기 점검. 앉을 때마다 내가 지금 다리를 꼬았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 꼬기는 골반과 허리를 틀고 무릎을 비대칭으로 망가뜨린다. 짧게는 괜찮아 보여도 습관이 되면 수년 뒤 큰 손상을 만든다. 지금 당장 끊어내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리를 어떻게 하고 앉아 계신가요? 혹시 꼬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관절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관절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만큼 반드시 달라진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다리 꼬는 습관은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는 낮은 의자에 오래 앉기라는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의 숨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나 TV를 볼 때 낮은 의자나 방바닥에 앉으시나요? 한국, 일본처럼 바닥 생활 문화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흔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편안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무릎과 허리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낮은 의자나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은 보통 120도 이상 접힙니다. 이때 연골은 전방으로 심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단순히 몇 분은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씩 앉아 있으면 무릎 앞쪽 연골이 마치 눌린 스펀지처럼 짓눌리게 됩니다. 이런 압박이 반복되면
연골은 점차 얇아지고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쪼그려 앉기와 바닥 생활을 자주 하는 노인들의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8배 높다고 합니다. 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부터 바닥 생활을 오래 지속한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방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하며 밥도 먹고 TV도 보셨습니다. 60대 후반에 들어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으셨는데 양쪽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했던 말은 그냥 의자에 앉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였습니다. 저는 수술 전까지라도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높은 의자와 발받침대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의자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는 높이보다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이다. 오래 앉지만 않으면 낮은 의자도 괜찮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은 한번 앉으면 1시간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낮은 의자는 결과적으로 무릎과 허리에 훨씬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 더 높은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직각 90도에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에 있는 식탁 의자나 방석을 쌓아 높이를 맞추는 방법도 좋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작은 받침대를 두어 안정감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장 자주 앉는 자리는 어딘가요? 혹시 여전히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시거나 작은 좌식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단 한 번만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은 의자에 오래 앉는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관절 압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은 자세에서는 허리가 자동으로 굽어지게 되어 척추에 과도한 하중이 걸립니다. 결국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해치는 이중 위험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낮은 의자 바닥 생활은 무릎 연골에 큰 압박을 준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관절염 진행이 2배 빨라진다. 허리까지 구부러져 척추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의자 높이 조절만으로도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도 바닥에 앉아 식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식탁 의자에 앉아보세요. 몸이 보내는 편안한 신호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번째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더 흔하지만 더 위험한 습관, 바로 구부정한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말아 앉는 자세가 왜 관절과 신경을 동시에 망치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허리가 곧게 펴져 있나요? 아니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허리가 둥글게 굽어 있나요?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잠깐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이 자세야말로 관절과 근육, 심지어 신경까지 동시에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왜 구부정한 자세가 위험할까요? 허리를 둥글게 구부리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밀려납니다. 이때 디스크 압력이 직립 자세보다 3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신경을 누르고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 저림이나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가 말리면
목과 등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2018년 유럽 근골격학회 보고에 따르면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4시간 이상 앉는 사람들은 만성 요통 발생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부정한 자세가 호흡 능력까지 줄여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허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면 금세 아파서 오래 못 있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찰해 보니 이미 허리 근육이 약해져 곧은 자세를 유지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구부정한 자세가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근육이 다시 자세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죠. 저는 그분께 하루 5분씩만 벽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세우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2달 뒤 허리가 조금씩 펴지면서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늘 곧게 펴야 하나요? 너무 뻣뻣하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똑바른 자세가 오히려 근육 긴장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부정하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되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구부정한 자세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허리 받침대 사용. 작은 쿠션 하나가 허리를 자연스럽게 세워줍니다. 둘째, 어깨 열기 운동. 2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가볍게 당겨주면 어깨 말림이 교정됩니다. 셋째, 거울 점검. 하루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앉은 자세를 확인하세요. 몸의 기억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교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등을 의자에 붙이고 어깨를 뒤로 젖혀보세요.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척추가 편안해지고 관절이 보호받는 순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디스크 압력을 증가시켜 허리 통증과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 어깨 말림은 목과 등 근육을 긴장시켜 만성 피로를 만든다. 호흡 능력까지 줄여 전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열고 작은 도구로 교정하는 것이 해답이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곧 통증으로 알려주고 허리를 펴면 즉시 가벼워짐으로 답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앉아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관절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이제 3번째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는 장시간 움직이지 않기, 즉 몇 시간씩 그대로 앉아있는 습관이 왜 조용한 관절 파괴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책을 읽는 동안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관절 파괴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관절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절 사이에는 윤활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는 움직임이 있을 때 순환하며 연골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윤활액이 제대로 돌지 않고 연골이 마른 스펀지처럼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절은 더 빨리 닳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아프게 됩니다. 2007년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 그룹은 4시간 이하인 그룹에 비해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중, 운동 여부를 통제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앉는 시간을 줄이고 짧게라도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은 관절 손상이 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1세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하루 6-7시간 이상을 그대로 앉아 TV를 보셨지요. 처음엔 단순한 뻐근함이었지만 몇 년 지나면서 무릎이 굳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단은 초기 관절염과 디스크 협착증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약도 수술도 아닌 단순한 움직임의 리듬이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십시오. 화장실이 아니어도 물을 한 잔 가지러 가도 좋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훨씬 줄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야 관절이 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쉬고 움직이지 않을 때 망가집니다. 마치 강물이 흐를 때 맑아지고 고여 있을 때 썩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앉아있는 시간 자체보다 운동 부족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루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건강에 가장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어 주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 알람을 맞추어 30분마다 일어서 보세요. 의자 옆에 작은 물병을 두고 다 마실 때마다 리필하러 가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혹시 1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향해 2걸음만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무릎은 다시 윤활액을 받고 허리는 다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무릎과 허리를 조용히 파괴한다. 윤활액 순환이 멈춰 연골 손상이 가속화된다. 30분마다 일어나 짧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회복한다. 여러분, 관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움직이느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 무너뜨리느냐.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4번째 나쁜 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섹션 10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습관들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리를 꼬고 낮은 의자에 앉아 살았는데 이제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절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도 힘드셨던 분인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앉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에 작은 쿠션을 두고 낮은 의자 대신 식탁 의자에 앉고 30분마다 일어나 잠깐씩 걸으셨습니다. 놀랍게도 3달 후에는 통증이 절반 이상 줄고 다시 시장도 다니고 친구분들과 만나러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관절을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을 크게 시작해야 하나? 비싼 건강보조제를 먹어야 하나? 고민하지만 사실 몸은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반응합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무릎 각도를 맞추는 순간, 일어나 2걸음 걷는 순간. 그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앉는 습관을 교정한 그룹은 단 6개월 만에 관절 통증 호소율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약을 복용만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약보다도 습관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미 늦었다. 그러나 사실은 늦은 때란 없습니다. 관절은 사용하기 나름이고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는 내일, 모레, 1년 뒤 몸의 상태를 분명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낮은 의자 대신 편한 의자에 앉아보세요. 다리를 꼬고 싶을 때 쿠션을 무릎 사이에 두어보세요. 그 순간 관절은 고맙다는 듯이 반응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관절을 지킨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90도로 맞추고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다리 꼬기? 낮은 의자? 아니면 30분마다 일어서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순간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집니다. 이제 경고를 넘어서 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어지는 섹션 11에서는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앉는 습관의 좋고 나쁨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떤 습관은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고 어떤 습관은 조용히 관절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을 소홀히 했던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손주,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라지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한 번은 78세 남성 환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보다도 이 2다리가 제일 소중합니다. 걸을 수 있어야 밥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손주도 안아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습관을 바꾸면서 결국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는 굳은 다짐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용없어. 그러나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70대, 80대라도 근육과 관절은 꾸준히 사용하면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적절히 움직이고 자세를 교정하면 근육은 강화되고 관절은 다시 안정됩니다. 결국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는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노인의 관절은 이미 퇴행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후자의 입장이 훨씬 더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아니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까 하는 불안감. 그 두려움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허리를 펴고 앉는 순간 미래의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리를 꼬지 않는 순간 관절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순간 무릎과 허리가 숨을 쉽니다. 쿠션을 허리에 두는 순간 척추가 곧게 서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단단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지혜를 몸에 적용해 보십시오. 관절은 다시 튼튼해지고 삶은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은 강력한 동기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희망이 조금은 생기셨나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4에서는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심코 하는 앉는 습관이 어떻게 관절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리를 펴고 무릎을 90도로 맞추고 30분마다 일어나며 쿠션과 받침대를 활용하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관절을 회복시키는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낮은 의자에 오래 앉기, 구부정한 자세,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관절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습관은 삶을 살리고 어떤 습관은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다리를 꼬지 않겠다. 혹은 오늘부터 30분마다 일어나겠다. 그 작은 결심이 쌓여 몸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회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힘들게 했다면 오늘부터 좋은 습관으로 돌봐주시면 됩니다. 몸은 고맙다는 듯이 조금씩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면 힘들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아, 이건 당장 고쳐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된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관절을 지키고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관절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